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73차 가을 학술대 이제는 마지막 심포지움이 이제는 우리 이번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과 건강 질병 모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아마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4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과서에 실린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4판 교과서가 올해 이제는 4월 달에 발간이 됐는데요. 올해 책자는 제1편에 총론이 있고 2편에 역학과 그 응용, 그 다음에 3편에 환경과 건강, 그 다음에 4편에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관리, 그 다음에 5편에 이제는 그 중요한 질병 공중보건 예방의학 실천에 대한 부분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4판이 상당히 그 제3판에 비해서는 틀이 많이 바뀌었고 나름 그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4판을 내고 난 다음에 편집위원회에서 이제는 검토를 하면서 각 편별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편들 간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검토했어야지 됐는데 검토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제1편은 총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머지 2편, 3편, 4편, 5편과 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편, 3편, 4편에도 이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상호 잘 연결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냥 부족함을 느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그 심포지움을 열어서 제5판이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아마 3년 반 정도 지나야지 제5판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심포지움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그 편들 간의 연계에 관한 것들 또 이제는 각 편들에서의 중요한 이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심포지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는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건강 질병 묘형에 대해서 이제는 심포지움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편찬위원회 편집위원장으로 계시는 권호장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편, 3편, 4편에 분과장 분들이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교과서를 많이 활용하셔서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의과대학의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방의학 전공을 하는 수련의들의 이제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윤식 교수님께 이제는 토론을 좀 부탁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위원회에서는 김창수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부담이 상당히 그러니까 학생이나 어쩌면은 그 전공이 교육에도 활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내용들을 잘 담아서 연구자들에게도 잘 맞는 책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이제는 이 토론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건데 오늘 그 토론자는 이렇게 5분 모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마 우리 화상으로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 Q&A 창을 통해 가지고
뭐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맨 마지막에 다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장 교수님 발제를 부탁합니다. 권호장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사와 의학 박사를 하셨고요. 2005년도부터는 단국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근무하시면서 교무 부학장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권호장 교수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권호장입니다. 우리 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심포지움은 이제 우리 교과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질병 결정 요인 및 건강 질병 모형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현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는 이제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각 편별로 이제 총론 부분은 이제 최보일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역학 부분은 박수경 교수님, 환경 부분은 이제 고상백 교수님, 그리고 관리 부분은 이제 최영준 교수님이 이제 교과서의 해당 파트를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걸 다 모아서 발표를 드리고 또 이제 제 의견도 말미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이제 총론인데요. 이제 이 총론에서는 이제 이 총론의 의미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분야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이 담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편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게 어떤 이런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 이제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좀 다루고 있는 건강과 질병의 정의, 그다음에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및 건강 모형, 그리고 이제 제 4판 교과서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정의를 정리해서 이게 이제 전편에 걸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제 1편의 내용이 이제 발제가 되었습니다. 1편의 이제 처음이 건강과 질병의 개념과 정의인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어떤 건강 질병 개념의 변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종교적 관념론이나 초자연적 신비주의에서 현재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나 질병 양상, 과학적 사조나 삶의 가치관 등의 변화와 함께 이제 변천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변천의 과정을 어떤 신체 개념의 건강에서 심신 개념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의 생활 개념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수단 개념의 건강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것을 이제 잘 기술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 하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의 특징은 이제 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라는 베르나르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란 자연, 문화, 습관의 대학 아래서 일정한 리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체가 생활상의 요구에 잘 견디고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 재기관의 조화와 통일이 유지되는 상태라는 지게리스트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는 파슨스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없다라는 것만이 건강이 아니고 모든 자질, 기능,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로 발달하고 조화된 상태가 이제 건강이라는 뉴만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 조건하게 무관하게 이제 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면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는, 따라서 건강이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 개입이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제 윌슨의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적정함을 하는 어떤 적극적 정의와 그냥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제 소극적 정의를 이제 같이 제시하기도 하고, 또 특히 4판에는 건강을 이렇게 문화적
생물학으로 형성된 반응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고 노화하며 손상을 받았을 때 치유하고 아파하고 죽음을 평화롭게 기대하는 능력이라는 그 이반 일리치의 정의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과서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어떤 다른 건강의 정의, 뭐 듀보스의 정의 같은 걸 포함해서 이제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건강의 다양한 정의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좀 시대적인 변천이나 좀 개념적 분류 등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질병과 그 질환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질병은 어떤 생물학적 개념으로 좀 그 영어로는 이제 디지즈를 이제 질병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환은 그다음에 그 개인적 사회 심리적 차원의 개인으로 개인의 어떤 경험, 질병 경험을 이제 말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로도 뭐 disease, illness, sickness 같은 다양한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질병과 질환이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정의돼서 좀 일괄적으로 교과서 전편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질병 결정 요인과 모형 부분은 이제 우리 그 교과서는 이제 12쪽에 그 질병 결정 요인의 분류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생물학적 요인, 환경 요인, 생활 습관 및 행태 요인, 보건 의료 체계 요인.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이제 그 개인 특이적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그렌의 어떤 다차원적인 분류.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건강질병 결정 요인을 그 총 7가지, 그러니까 유전 요인, 성 관련 요인, 생활 습관 및 건강 행태 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생물학 물리적 환경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 사회제도적 요인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혹시 뭐 그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에 대한 좀 다른 분류가 없는지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그 4가지 분류를 검토한 다음에 7개 영역으로 분류했는데 좀 이것 사이 연결고리가 좀 분명치 않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체계적인 기술이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모형은 그 우리 지금 이제 교과서 총론에는 이제 생의학적 모형, 역학적 모형, 이제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그러니까 웰리스 모형의 4가지 모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은 이제 그 생물학적 구조와 과정 문제로 질병이 발생해서 정상 상태에서 일탈한 것으로 이해하고 징후와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모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모형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역학적 삼각형이라고 하는 병인, 숙주 요인,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모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으로서 그 건강 질병이 이제 단순히 이분법적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으며 여러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데 개념이고, 이들 요인 중에는 환경, 생활 습관, 생물학적 특성, 보건 의료 체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4가지는 이제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따 말미 한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제 웰리스 모형이라고 해서 건강을 이제 충만하고 유익하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로 그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웰리스 모형은 이제 그 건강축과 환경축,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축으로 구성된 그 4사분면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 이렇게 4가지 모형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모형, 왜 하필 이 4가지 모형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제 그 2편의 역학과 그 응용에서 생태학적 모형과 질병관리 부분에서 역학적 삼각형,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역학적 삼각형은 이제 이 부분하고 좀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 간의 어떤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 건강 모형 외에 그 건강한 질병의 개념에 대한 변천, 새로운 시각 개념 등을 반영해서 좀 다양한 건강 모형이 있을 것이므로 이제 이런 것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편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건강 모형과 연계를 두고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편 총론에서는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좀 본 것처럼 건강과 질병의 어떤 개념과 정의, 결정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예방의학과 이제 공중보건학도 이제 좀 그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정의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이제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질병 및 장애와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공중보건학은 이제 그 조직적인 그 지역사회 노력으로 질병의 예방, 수명의 연장,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하는 과학과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윈슬로우의 정의와 그다음에 미국 의학 할리먼의 정의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예방의학은 이제 뭐 개인적 노력, 인구 집단적 노력을 좀 다 포함하는 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은 이제 보다 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고 이제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이제 1편 1장, 그러니까 1편 2장 1절에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2절에는 이제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내용과 활용해서 그 이 두 가지 분류 사이의 어떤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또 여기에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그 챕터에 좀 이렇게 좀 개념이 좀 반복적으로 좀 정의되는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검토 사항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회가 이제 우리 학회의 비전과 목표와 사명, 가치 등이 있는데 좀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해서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 모형이 좀 다양하듯이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 정의도 좀 다양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국민건강 증진 계획을 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 계획에 담겨 있는 어떤 목표와 기본 원칙과의 어떤 연계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외에 지역사회보건이라든지 지역사회의학이라든지 그 인구집단 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이 이제 우리 그 책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요 관계 정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그 코비드 19이 뭐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우리 교과서의 건강 질병의 어떤 정의나 모형, 결정 요인에 좀 이런 그 코비드 19의 영향도 좀 반영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이 이제 그 1편 총론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질병 모형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2편에서는 이게 주로 이렇게 어떻게 다뤄지냐면은 사실 이제 역학이라는 게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그런 이제 학문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위험 요인 중에서 그 뭔가 좀 그 인과적 연관성,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로 그 역학의 어떤 총론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질병이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걸 먼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요인을 이제 크게 병인, 그다음에 이제 인체 내부 요인, 숙주 요인, 그다음 환경 요인으로 나눠서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제 병원체들, 그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같은 병원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 병인,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병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체 내부 요인, 숙주 요인으로는 이제 그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이제 과거 노출에 의한 숙주 요인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성, 인종, 그다음에 영양 상태, 사회 계급 등의 이제 요인을 이제 기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으로는 이제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체 외부 상태로서 어떤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질병의 다 요인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요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건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이제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 이제 몇 가지 모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역학적 삼각형은 아까 이제 총론에서도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 발생을 병인, 숙주, 환경 세 요소로 이제 설명하는 그 역학적 모형이 이제 여기서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그 직간접적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서 복잡한 경로를 이루어서 이제 그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그 맥마은의 그 거미줄 모형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수레바퀴 모형, 그러니까 그 인간이 속한 생태계를 큰 동심원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원 중심부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으로 어떤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학적 환경으로 그 이제 표현되는 이제 바퀴가로 그려지는 이제 그런 수레바퀴 모형을 이제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들은 이제 뭐 그 그림으로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과관계 관련해서 이 우리 2편 역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좀 그 인과성 추론의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연역법이라든지 귀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원인 모형으로는 이제 로스만의 이제 그 원인 모형을 이제 좀 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충분 원인과 필요 요인, 그래서 이제 충분 원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로스만 모형이 그 하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구성 원인으로 구성된 충분 조건의 세트로 이제 하는 요 유명한 이제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인유도종 바이러스에 따른 자궁 경부암에서 이제 요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만의 원인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원인의 강도, 그러니까 원인의 강도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 다른 요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특정 구성 요인의 어떤 그 원인 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원인 간의 상호작용, 같은 충분 조건에 세트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서로 다른 세트에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각 개별 구성 원인별로 이제 그 원인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호 분율을 다 구하다 보면 100%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로스만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궁 경부암의 발생 과정이 그 발생 과정의 충분 조건 세트가 다양한 성생활 파트너, 인유도종 바이러스 감염, 면역력 저하, 경구 피임약, 흡연의 순서로 이제 그 구성 요인이 작동한다고 한다면 인유도종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흡연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도기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스만의 그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원인의 강도, 상호작용, 기여 분율, 유도기간 등을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학의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학의 강론에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역학 분야에서 이제 뭐 분자 역학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분자 역학의 그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모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2편 역학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편 이제 환경과 건강을 보면은 이제 환경과 건강은 이제 총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이라는 게 이제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히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기후, 지형, 동식물들의 차이, 식생,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따로 어떤 모형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환경의 어떤 멀티 스케일, 지역 사회, 자연 환경, 지구 환경으로 이렇게 다층적으로 계속 구성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3편에서는 이렇게 그 건강질병 모형에 대한 따로 이제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 3편 구성 자체가 이제 장별로 각 환경 요인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3편 자체가 그 구체적 어떤 그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물리적 요인, 3장에서는 화학적 요인, 4장에서는 이제 생활환경 요인,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직업보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편은 어떤 이런 그 건강질병 개념이나 모형과는 좀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어떤 하위 개념의 챕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4편에서는 이제 그 총론 부분에서는 따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 이제 8장이 그 지역사회 보건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 어디 좀 구석쯤에 그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장에 그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에 보면은 이 건강증진의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어떤 모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캐나다 국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이제 그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 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건강의 장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건강의 장 개념에서 건강 결정 요인을 그 보건의료 체계, 생물학적 요인, 환경, 이제 생활 습관의 네 범주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제시했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초반부에 그 총론 부분에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던 그 정책 결정을 위한 역학적 모형의 네 가지가 사실 이 건강의 장 개념의 네 가지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건지 서로 독립적인 건데 이렇게 우연히 구성 요소가 같은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요 네 가지 요인 중에 다른 요인은 이제 그 통제하기가 어렵고 주로 이제 그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건강증진을 이룰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 이후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서 건강증진을 이룰지 이제 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어떤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한다면 건강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이런 건강의 빙산 모형이라는 게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상태를 이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건강 생태라는 거는 이제 그 빙산의 그 수면 위에 있는 일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이제 다양한 기여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건강 행태,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건강 행태라는 거는 그 건강과 세상에 대한 가치, 태도,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집단에 존재하는 자원, 제도, 문화 등에 의해 이루어진 심리,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의 빙산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건강 행태 모형, 건강 믿음 모형이라든지 앤더슨 모형, 수크 모형 같은 이제 하위 모형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제 저희 그 4판 교과서에서 1편부터 총론부터 4편까지 다뤄지고 있는 그 건강질병 결정 요인 및 건강 모형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판 교과서 내에서 건강질병 모형이 그 제1편과 제2편 역학에서는 좀 총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이제 그 외에서는 이제 그 역학의 이제 강론 부분에서 아까 그 제가 분자역학적 모형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 3편의 이제 그 좀 총론 부분에서 그 환경의 어떤 다층적 그런 멀티 스케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4편의 강론에서 이제 건강의 빙산 모형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좀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1편과 2편의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교과서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좀 재배열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그 강론에서 소개되는 모형은 이제 해당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틀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해당 파트에서 제시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편 부분을 보면은 그 이제 몇 가지 모형 중에 이제 그 생의학적 모형과 역학적 모형,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웰리스 모형 네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생의학적 모형은 이제 이게 그 데카르트 이후에 이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좀 근간을 이루는 좀 그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생의학적 모형을 이제 역학적 모형이나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웰리스 모형과 이렇게 동렬해서 좀 기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서로 다른 층이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질병 결정 요인에 대한 좀 네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총 7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7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질병 결정 요인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하는 역동성들, 그래서 어떤 이런 게 그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 개별 그 결정 요인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단위로 이런 작용하는 점들을 좀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편에 보면은 그 이제 질병 모형으로 이제 역학적 삼각형, 뭐 거미줄 모형, 이제 수레바퀴 모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그 1편의 내용과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질병 모형은 그냥 총론 부분에서 좀 다루고, 2편 역학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인과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게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1편 총론에 보면은 인과성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압축해서 그 2편의 좀 이제 인과성 그런 그 파트에 좀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2편에는 그 인과성 모형으로 이제 로스만의 모형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최근 나온 이제 모던 에피데미올로지에 보면 이제 그 인과성 파트에 그 로스만 모형뿐 아니라 뭐 카운터 팩추얼 모델이라든지 그래픽 모델 같은 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좀 인과성 모형을 좀 여기서 좀 다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질병 모형은 다 좀 총론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에서는 좀 인과성 모형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편은 뭐 그 3편이 이제 전부 어떤 그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총론 부분에서 이 건강질병 결정 요인 중 환경 요인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그 총론 부분을 이렇게 상호 참조하는 형태로 좋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편도 사실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이나 이런 거는 그 좀 4편의 어떻게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게 지금 그 4편 총론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질병 결정 요인은 좀 총론을 상호 참조하고, 좀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좀 4편의 구석이 아니라 좀 총론 파트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 지금 4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건강질병 모형과 앞으로 좀 개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장 교수님 발제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는 각 그 분과에서 정리해 주신 것들을 이제는 또 통합해서 맨 마지막에 한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각 분과장들 2편과 3편, 4편의 분과장들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그 의학과 교육위원회 강 교수님,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5시 40분에 그 폐식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5시 30분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은 좋겠고요. 여러분들 좀 같이 그 시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경 교수님은 제 2편 그 분과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2편과 또 이제는 전체와의 관계라든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경 교수님 전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로 계시고요. 지금 주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예, 지금 역학 쪽에서는 조금 새로운 모형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영역에서의 모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격 의료, 빅데이터와의 접목, 사물 인터넷, 가상 현실, 인공지능, 음성 기술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건강 모형들이 제안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생태학적 모형들이 만성병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콜로지컬 모델 대신에 질병의 건강 상태에서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의 어떤 전 단계 질병 그리고 그 이후에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죠. 이런 단계를 반영하는 질병의 자연사 기반 건강 모형 그리고 생애 주기를 반영하는 건강 모형 그 이후에는 유전자가 최근에 이슈화가 되게 되면서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인체의 개인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국가적인 요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험 요인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인구 집단의 건강 모형으로서 다수준 모형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전자를 이용해서 사실은 근거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인터벤션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에비던스가 필요하게 돼서 근거 기반 의학을 도입하는 그런 건강 모형들이 제안이 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미래의 건강관리 모형으로 이때까지 보여졌던 모든 여러 가지 지네틱 모형이랑 라이프 스타일 모형 등등을 다 포괄하는 미래의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털 모델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우리 박수경 교수님 또 다른 줌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셔야지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금방 우리 박수경 교수님 또 추가 의견으로 새로운 그 모형들을 이제는 반영하는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권호장 교수님 혹시 박수경 교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코멘트라든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강 문제 다들 이제 모형이라고 하고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층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 어떤 건강 질병의 어떤 층위에서 다루는 이제 모형들은 이제 좀 총론 부분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박수영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제 좀 요즘의 어떤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세부적인 모형은 각각 파트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챕터에서 충분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2편에서 소개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 1편에서 잠깐 그 정도 얘기하고 넘겨주시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기 박수경 교수님은 다음 회의가 있다 그래서 출발하시도록 내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3편에 대한 커멘트는 이 고상백 교수님이 하시기로 돼 있는데 고상백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상백 교수님은 영상으로 준비돼 있죠? 예, 영상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결정요인 환경 분야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고상백입니다. 먼저 환경보건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건강결정 요인을 환경을 좁은 의미에서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생활 양식, 특히 라이프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봐왔고,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 요인을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보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볼 때에 환경적인 요인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기후가 변화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또 어떤 특정 국가나 또는 지역의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 더 노출이 되고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서는 덜 노출되는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출됐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조건 또는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조건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양에서 질로, 질에서 격으로 요구되어지고 있고 기업은 ESG를 선언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ESG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입니다. 즉 많은 구성원들이 환경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시작했고 거버넌스까지 보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환경 문제는 또한 건강 문제를 바라볼 때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의료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G3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G3는 사회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회 영역에 있는 G3는 다른 영역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빈곤 퇴치라든가 불평등이라는 것을 기저로 해서 경제적 카테고리 그리고 환경적 카테고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G3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요소의 기저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카테고리와 환경적인 카테고리 그리고 거버넌스와 제도적인 카테고리와
밀접하게 상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해서 SDG 지표 간의 연결성과 관계를 본 것이고요. 역시 건강 문제는 환경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그림인데요. 역시 건강, 보건의 영역은 불평등의 영역과 함께 다양한 SDGs 17개 목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환경은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지형, 동식물 등의 차이를 통해서 인간의 거주, 식생, 교류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이 요소로서 건강 문제의 결정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서 SDG가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환경은 어떤 특정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건강과 안녕의 주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서 인간의 주요한 건강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환경 요인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인구 집단과 개인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의 시대 그리고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두 번째, 직업보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보건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업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유해 환경, 또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으로서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런 유해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회는 ICT 기술의 개발로 이 노동의 영역들이 새로운 그 직업들이 생기게 되고 노동의 유연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졌고 또 고용의 형태가 바뀌면서 직업 보건의 문제는 과거의 위험 중심의 규율에서 점진적으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문제를 유해 요인 중심에서 건강 결정 요인의 측면에서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고상백 교수님 제가 발표하시기 전에 소개를 조금 잘 못했네요. 고상백 교수님은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과학 연구처장으로 계십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 역시 상당히 입체적으로 접근해야지 되겠다 이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4편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의 최용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최용준 교수님은 서울의대에서 의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과 보건과학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용준 교수님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과 건강 질병 모형 토론을 맡게 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학 교실의 최용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판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4판의 편집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토론은 4가지 사항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심포지움 방식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내용면에서는 건강과 질병, 병기의 적절성 검토. 이때 병기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용, 맥락의 반영, 마지막으로 건강 결정 요인, 건강 모형의 서술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서 심포지움 방식의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심포지움은 편집위원장인 권호장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그 교과서 편집위원 중에 각 분과의 분과장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 앞으로는 그 교과서의 어떤 서술 내용이나 방식에 관해서 심포지움을 한다면 먼저 그 해당 부분의 집필자 혹은 저자를 정하고 그 저자가 집필 구상을 발표하고 그에 관하여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한림대학교의 한림과학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의 그 한국개념사 총서 편찬 워크숍 방식인데요. 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개념사 총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1년에 2~3차례 정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 번의 워크숍 때 2~3개의 주제를 집필자가 각각 30분 발표하고 또 40분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토론은 지정 토론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참석자 전체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실제 교과서 집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향후 심포지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질병, 병기의 적절성 검토. 모두의 이때 제가 쓴 병기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쓴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심포지움의 제목처럼 이렇게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건강 질병 모형,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과 질병을 나란히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질병은 아니지만 어떤 건강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장애라든지 사망의 위치가 여기에서 어디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병기 방식이 이 생의학 모형에 내재한 이분법적 사고, 질병이 없으면 건강이고 또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식의 그러한 사고를 알게 모르게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빼더라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정확한 인용과 또 인용 시에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건강의 개념 정의를 서술할 때 교과서는 아마도 학자의 이름과 그의 생몰연대 그리고 그가 정의하였다는 건강 개념을 간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여러 학자 가운데 블랙스터, 밀드레드 블랙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인용되고 있는데요. 발제문은 블랙스터가 건강의 개념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건강을 적극적 정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신체적인 강건함으로 피지컬 피트니스죠.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만 보면 이 블랙스터의 건강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과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블랙스터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신체적 강건함을 이야기하였느냐 살펴보게 되면 그의 몇 권의 저서 가운데 Health and Lifestyles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1990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블랙스터는 그 영국의 일반인 상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가지 건강 개념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오픈핸드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What is it like when you are healthy?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의 건강 개념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던 것이죠. 예컨대 health as not ill, 또 physical fitness 또는 vitality, social relationship, function, psychosocial well-being. 그래서 이때 이 physical fitness, 신체적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젊은 노동자들에게서 특히 건강을 말할 때 주로 언급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가 어떤 문헌을 근거로 해서 블랙스터의 건강 개념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피지컬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출처와 맥락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서술이 전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결정 요인, 건강 모형에 관한 것인데요. 건강의 개념, 그리고 건강 결정 요인, 건강 모형이 어떤 면에서 교과서의 서술이 어떤 면에서는 좀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개념과 건강 결정 요인, 건강 모형을 일관성 있게 연결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그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건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 결정 요인으로서 의료를 특권화시키는 관점, 이것은 또 생의학적 건강 모형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 개념과 건강 결정 요인, 건강 모형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과서 전체의 서술과 구성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좀 가급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서술 구조나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최영준 교수님 토론해 주셨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Q&A에 이명순 교수님이 아까 그 총론에서 얘기했던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도 랄롱드가 1974년도에 얘기했던 건강의 장 개념에서부터 나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 3, 4편 분과장님들의 토론을 들었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의학과 교육위원회 이 강윤식 교수님께서 이 책의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윤식 교수님은 경북의대 졸업하셨고요. 현재 학회 의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경남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단 지원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강윤식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맥락이고 아마 앞으로도 교과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들을 위해서 아마 이 심포지엄이 조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특별히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편집하면 좋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 교과서 편집의 진행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주제인 이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 그 건강질병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교과서를 다시 훑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수정이나 뭐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수준을 좀 높이고 교과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과서 전체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일관성 있는 서술 수준들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으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교과서 편집위원회 안에 상설 소위원회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 뭐 일종의 교과서 서술 일관성 유지 소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가 이렇게 정보들을 모으는 거죠. 일관성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정에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게 지금 저희가 저자들을 나누어서 기술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과 상충되게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교정을 요청하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토 등을 하는 역할로서의 일관성 유지 소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학부 교육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 내용은 학부생들이 다 보고 이해하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학습 성과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마 참조한 학습 성과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의과대학정협에서 만든 그 기본의학교육 학습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임 최용준 그 위원장님께서 의학과 교육위원장님께서 학습 성과를 이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성과를 학회처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핑계로 사실은 별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학습 성과를 좀 검토한 적으로 시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만약에 지금 있는 이 학습 성과를 사용한다면 이 교과서의 챕터별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에서도 이 학습 목표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게 그것과 잘 안 맞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학습 목표들을 어쨌든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이를 학부 강의에서부터 국시 출제까지 일관성 있게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학생들도 좀 적응하기가 나을 것 같고요. 3번째로는 이것은 꼭 오늘 주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교과서의 개정 주기가 개정 혹은 증보파로 나오는 게 2년에 한 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 조금 잦은 주기가 아닐까 학생들이 적응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마 편찬회 내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교과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적어도 한
학년이 올라 졸업할 때까지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주기로 가야 되고 그래야 또 국시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적인 진행과 관련된 데서는 그렇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몇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건강의 정의에 대한 그 총론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인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래도 주로 레퍼런스처럼 사용하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를 레퍼런스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건강정의들을 그와 대비하거나 비교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어쨌든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고 변화에 대한 요청들도 있어서 예컨대 1998년에 집행이사에서 영적인 차원을 제안했다거나 역동적인 뭐 안녕을 제안했다거나 근데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 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총론에서 저희가 질병과 질환을 이제 생의학적, 사회적인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저희 전공의 생각을 해보면 예방의학적인 중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제시들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병 상태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서술 중에서 이제 역학적 분류 기준 6쪽에 있는데 이것은 굳이 총론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역학적 삼각형이 총론에도 나오고 역학 총론에도 나오는데 같은 그림이라고 1-2-1 같이 나오는데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관성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무슨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랄롱드 모형은 제가 봐도 이 건강정책 부서 역학적 모형이 랄롱드의 건강해상 개념과 같은 거라서 혼돈이 되지 않게 게다가 이게 랄롱드 모형 자체가 같은 페이지에서 또 역시 생활습관 및 건강행태 요인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엔 더 헷갈릴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권호장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총론에서 이게 건강의 사회적 결정에 대한 언급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론에서 일단 크게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 파트나 역학 파트 지금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역학의 사회역학 파트에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거기서 나오는 건 좋은데 거기서 나오니까 총론과 관련해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언급하고 이게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수영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학생들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질병의 위험률을 역학적 개념에서 아주 미시적인 수준, 분자 역학적 수준에서 사회 역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좀 개념적으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그 역학적 질병이 쭉 나열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학 총론에서 이게 이제 좀 이게 수준별로 이게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서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인과론에 관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총론의 11쪽 두 쪽에 걸쳐 서술되고 있는데 교과서의 서술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장황하고 그 난삽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역학 파트로 옮기고 적어도 우리 쪽에서 인과성 개념의 중요한 몇 가지 구성선 이런 것이다 정도로 제시하면 되지 이것을 과학 철학과 자연 철학적 개념에서 이런다라고 장황하게 쓰는 것은 교과서에서 싹 어울리는 서술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토론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윤식 교수님 저는 이 교과서 내용들 잘 검토해 주셨고요. 이런 모임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또 아까 우리 최용준 교수님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집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자. 너무 그러니까 개편하기 바로 직전에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건 아마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수 교수님이 우리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셔서 토론을 부탁합니다. 김창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역학회에서는 환경역학분과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의대 김창수입니다. 아무래도 그 앞에 중요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그 건강 결정 모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교과서는 대부분 그 기본적인 이론이나 역사 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론적인 측면을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 학생이나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텍스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루고 있는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그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기초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과거에는 그 키워드 건강 결정 모형 뭐 이런 형태의 키워드 중심의 수련 과정, 수련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방의학회에서 지난 한 6년간 계속 저희가 수련 교육 목표를 수정을 하고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부터는 전공의 수련은 역량 중심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1년 차로 들어오는 전공의들부터는 3년 차 이후에는 전공의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전문의 고시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전문의 고시도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구축한 그 역량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역량은 핵심적인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과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인구 집단의 개념을 설명한다 라고 핵심 역량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세부 역량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불건강의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보건의료의 주요 가치를 설명한다. 이런 형태로 사실은 현재 교과서는 분절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본인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플래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서 내에 각 파트별로 장절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문가,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전문가로 필요한 역량을 현재의 교과서가 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이제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역량들이 향후 교과서 편찬 과정에는 좀 더 잘 이제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역학조사, 그리고 환경역학조사, 건강위해성 평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현재는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쳐져서 다른 교과서에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의 수련이나 혹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나 환경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수립하고 플래닝을 하고 실제 적용을 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권호장 교수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인과성 추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에 조금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실무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뭔가 교과서 내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세부적인 장절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이런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위주로 교과서를 조금 더 꾸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의 토론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마무리해야지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먼저 권호장 교수님 발표하신 토론자 분들의 의견 들으시고 혹시 정리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예. 네,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다 반영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강윤식 교수님 이제 일관성 유지를 위한 상설 소위원회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학회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기로 한 것도 큰 마음 먹고 했는데 학회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계속 하라는 네, 그런 이제 뭐 격려로 생각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창수 교수님 의견 주신 것 중에 역량 중심과 좀 현장 실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5편을 신설해 가지고 이제 임상 예방 의학 파트를 대폭 이렇게 보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임상 예방 의학뿐 아니라 이런 어떤 역학조사 실무 같은 것도 거기 5편에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A에 보니까는 사실 임영순 교수님 아까 답변해 주신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는 편집위원회 몇몇 분들의 책자가 아니고 우리 이 학회 전체 회원들의 책자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들을 갖다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호장 교수님이 애쓰셔갖고 우리 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과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견도 낼 수 있고요. 또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심포지움도 해나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편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과서 아마 우리 편별로는 4년에 한 번씩 그 편이 그 개정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사이 워낙 그 학문 세계라든지 또 세상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4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는 걸로 해서 좋은 다음번 5판은 훨씬 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또 연구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하고 토론 감사하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